로보틱스, AI, 일본 반도체 ETF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빅테크 포지션 익절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오히려 숏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으로는 금요일날 나온 PC였던 것 같고요. PC가 발표된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발표된 거라고 저는 보여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비들도 너무 좋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당연히 있는 거라고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간 쭉 올라갔던 금리 올라간 부분들은 계속 올라갔고요. 양쪽으로. 페드와치 보시면은 솔직히 25bp 정도가 반영된 게 아니라 거의 뒤쪽은 50bp가 올라갔어요. 내년 1월물부터는 다 50bp씩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비교해 보시면은 앞쪽 부분도 5.5로 다 상승을 시켜서 그냥 25bp 인상하고 쭉 가는 걸로 과매수권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옆으로 가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포지션을 줄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리뷰 지난주 주간 네. 리뷰 한번 보면은 네. 매매 동향부터 보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채권 ETF 여전히 4종목이다. 그 다음에 리츠 한 종목 들어가니까 12종목 중에서 5종목이 채권하고 리츠였고요. 네. 그 다음에 로보틱스, AI, 일본 반도체 ETF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빅테크 포지션 익절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오히려 숏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1등은 순매수 TMF, 국채, 레버리지 3배짜리 ETF를 하고 있고요. 색깔 칠한 게 전부 다 채권 ETF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콜옵션 매도하는 장기 채권 플러스 콜옵션 매도하는 ETF.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채권 ETF 다 중에서는 TLTW가 제일 좋아 보이는, 변동성 커니까 프리미엄 좀 받으면서 장기채 레버리지 안 하고 그냥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두 번째가 5천만 불이 이게 베어예요. 베어 3배짜리, 숏 3배짜리, 반도체 3배짜리 숏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고요. 나스닥 콜옵션 파는 거. 그러니까 콜옵션 파는 것들이 가장 지금 유행인 것 같습니다. 콜옵션 파는 ETF. 네. 그 그리고 저번 주에 많이 오른 것들을 되게 다 돌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 X가 이게 원래 미래에셋이 산 회사잖아요. 그래서 미래에서 아마 피칭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느낌상. 그래서 로보틱스 관련된 엔비디아 11.6% 가지고 있고 로봇 관련된 주식 가지고 있어서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에 있는 이 2644 JP는 엔화 강세되고 있으니까 나름, 그래서 엔화로 돼 있는 일본에 상장돼 있는 ETF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명하지 않은 일본에 있는 반도체 부품 만드는 회사들. 네. 와, 그래서 와, 이게 역시 그 저변까지 확대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미국하고의 그런 관계가 영향을 준 것 같네요. 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주로 순매매 종목이 제일 많은 것들은 똑같이 테슬라, 뭐 속슬, 뭐 다 이럴 건데요. 근데 이번에 특이한 게 테슬라가 순매도가 됐어요. 드디어. 처음 본 것 같아요. 만든 이래로 테슬라 순매도 나온 거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오시는 이래로. 네,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걸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 순매도가 된 게 처음이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다 순매도예요. 네, 테슬라 1억 4,900만 불. 반도체, 이렇게 3배짜리 반도체가 1억 4,900만 불 순매도, 그 다음에 TQQQ 6,100만 불 순매도, 테슬라 9,300만 불 순매도, 애플 5,900만 불 순매도, 엔비디아 2,500만 불 순매도, 그래 놓고 매수한 거는 이제 3배짜리 숏 반도체.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다 과도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기본적으로는 이번 주는 이제 6월달 금리 인상 가능하냐, 부채 한도는 이미 얘기 많이 하셨을 네.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일 핵심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을 이 지난주 움직인 걸 가지고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돌아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뭐 피치가 뭐 신용등급 강등한다 그러고 난리를 쳤지만 그냥 끝났죠. 네.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적으로는 금요일날 나온 PC였던 것 같고요. PC가 발표된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발표된 거라고 저는 보여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비들도 너무 좋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당연히 있는 거라고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간 쭉 올라갔던 금리 올라간 부분들은 계속 올라갔고요. 양쪽으로. 금요일날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일단 발표되자마자 금리 쫙 올라간 다음에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빅스 같은 경우도 딱 끝날 때 원데이 빅스가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기 전이니까 딱 위로 올라가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빅스가 그냥 빅스보다 위에 있는 걸로 금요일 날 마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 중에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오늘 이제 움직이는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 쪽 같은 경우 보시면은 부채 한도 합의 지연되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슈들이 있었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눈에 걸려요. 예. 그래서 구리 가격이 계속 이 하락하는 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라는 거. 그다음에 기름값 빠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계속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다. 가스값 빠지는 거. 그 이름이 아니라요. 가스값 빠지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 구리 빠지는 거랑 두 가지가 좀 눈에 거슬린다. 그러니까 약간은 침체 우려 부분을 구리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리가 강세를 못 가고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구리 빠진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 또 주간에 빠졌어요. 변화가 또 빠졌어요.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호주 달러 약세 계속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호주 달러가 보통은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빠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간으로 보시면 호주 달러가 거의 2%가 빠졌어요. 예,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진 쪽에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식 쪽 같은 경우도 주간으로 보시면은 나스닥이 3.59%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1% 빠졌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나스닥하고 다우존스 두 개를 보려고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애플이 혼자 일주일 동안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6월 5일 날 이제 WDC 그래서 WWDC 그래서 디벨로퍼들이 하는 애플이 하는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이게 제비 그림도 나오고 그래요. 찾아보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애플에서 뭔가 발표해주지 않으면 저도 약간은 그 서학개미처럼 조금 상승 쪽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뭐 길게는 AI로 당연히 간다고 얘기를 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위로 가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려면 애플이 뭔가 썸띵 얘기해줘야 된다. 요즘 뭐 이게 눈에 쓰는 거 여기서 발표한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뭔가 여기서 뭔가 신상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 나머지는 이제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것들 메타 5%, 구글 5%, 뭐 엔비디아 23%뭐 너무 예. 심한 다 AI하고 관련된 것들이죠. 네, AI로만 네.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도브도 14%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는 결국 어차피 특히 미국 시장은 한 번에 나올 때 그냥 쫙 반영하고 끝내버리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으니까 다음 넥스트가 뭔데 이걸 생각해 보면 애플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6월 5일 날 이제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네. 어떤 거를 얘기해 주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요? 6월 5일입니다. 6월 5일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애플이 뭔가 혼자 AI 하고 있는데 혼자 좀 바보된 느낌이거든요. 혼자 왜 가만히 있지? 구글도. 아 구글은 아니죠. 구글은 좀 올랐나요? 네, 구글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아, 이제 구글은 이번에 뭐 이번 바드가 주는 못 올랐지만. 바드도 발표하고 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은 뭐 특별하게 AI라고 발표한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신상품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대신 뭐 앱스토어에서 이제 GPT 연결되어 있는 앱들을 팔리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돈 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보시면 다 빨개요. 이러니까 1%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시스코 빼고는 다 빨개요. 미국이나 국내나 비슷하네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빨갛다는 얘기는 아직도 사람들이 다 침체 얘기를 안 하지만 저는 침체 얘기 안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쟤네들이 나머지 애들이 다 빨갈까? 예, 네. 얘를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 빼고 난 나머지는 다 무섭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다 못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사실은 뭐 마무리가 되고 사실은 뭐 본격적인 시장은 오늘 저녁에 있겠지만 그래도 유럽 시장이나 이런 거에 보면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 그럼 우리 항상 우리의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부채 협상이 얼마나 프라이싱 됐느냐. 네. 별로 안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안 돼 있다기보다 저는 그냥 부채 협상 얘기할 때 어차피 실적이지 그거 뭐 그냥 그러니까요. 별게 아니었던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래도 부채 협상에서 네. 일단 IRA에 그는 지나가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그냥 잘 협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그렇네요. 부분은. 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결국 고용의 한 주기 때문에 네. 이제 졸트 뭐 ADP 고용 지표 나오면서 이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보다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정책 40입이라는 게 이제 불법 이제 이민자들 네. 추방하는 부분들이 이제 끝난 부분들이 그 초예요. 5월 예, 초였기 곧 때문에 끝났죠. 예, 끝났어요. 끝났죠. 끝났어요. 예, 예. 끝나면서 실질적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어느 정도는 생기고 있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추방 안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또 들어오는 사람도 생긴다고 보면은 기존에 이제 졸트나 이런 데서 봐야 될 듯이 지난주 같은 경우만 해도 졸트가 갑자기 내려왔잖아요. 잡 오프닝 자체가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면
졸트는 내려갈 것 같거든요. 생각상.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졸트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업률이 저게 올라가는 요인이냐 내려가는 요인이냐 되게 해석하기가 난해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러면 걔네가 구인으로 들어왔으면 실업률이 실제로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구인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실업률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실업률이 높아지는 요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업률 잡는 거는 저 불법은 안 잡으니까. 비드가 이제 예, 그 예. 노동이라는 거를 예. 상품이라고 보면은 매수가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조금 더 실업률 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네. 더 높아 보이는 네. 거로 보입니다. 요즘 실업률은 침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네, 연관할 그렇죠. 수 있기 예. 때문에. 근데 실업률이 높으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저는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침체기를 더하면서 다시 시장이 조정이 받는다면 그쪽으로 넘기면서 침체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금리 얘기 나오면서 결국은 장단기 금리차 봐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락세로 조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조정을 거치는 게 이제 그러면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냐 이게 하락 추세에서 반등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요 전까지만 하면 지금 AI 나오기 전까지는 네네네. 네. 근데 AI 나오는 후 갑자기 또 상승세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상승세긴 상승세인데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세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그러나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폭락할 거라면 빅스가 저렇게 낮기는 되게 어렵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렇게 계속 낮을 수가 있어?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 보시면은 솔직히 25bp 정도가 반영된 게 아니라 거의 뒤쪽은 50bp가 올라갔어요. 내년 1월물부터는 다 50bp씩 상승을 했고요. 지지난주랑 비교해 보시면은 앞쪽 부분도 5.5로 다 상승을 시켜서 그냥 25bp 인상하고 쭉 가는 걸로, 그리고 11월 달에 한 번 인하하는 걸로 프라이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태로 11월 달에 이렇게 될 거냐라고 보면 지난주에는 제가 시장이 얘가 너무 오버 프라이싱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5.5가 오버 프라이싱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5.25 냅두고 쭉 가서 내년에 그냥 한 번 하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냥 적당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업률이 여기서 높아지는 상태가 나오거나 그래서 침체 우려가 있게끔 나오면은 분위기는 또 쫙 바뀌면서 금리는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바뀌고 대신에 스테이롱거는 계속 우기면서 그냥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5.25짜리 정도로 쭉 맞추면서 그냥 쭉 끝까지 가는 거죠, 올해는. 그러면 이제 내년에 그러면 1월에 인하하는 거야, 3월에 인하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또 하면서 시장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헷갈리는 대목은 지금 고용과 경기 침체와 연준과 이런 걸 다 고려해 볼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뭔가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일단은 뭐 침체가 안 와야죠. 그러니까 고용이 강하고 고용이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잠잠하다. 이 두 가지가 일단은 해결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용 지표가 다시 얘기한 대로 양적으로는 강하지만 뭐 그러니까 그 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임금이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일단은 그 빅테크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도 뉴스를 찾아보면 다 좋은데 다 가셨대요. 그리고 또 그래서- 빅테크 저렇게 좋아지면 또 사람 또 뽑는 거 아닌가? 근데 AI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이제 업종으로 많이 이전을 하셔서 그분들이 그 업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는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 이제 점도표로 보시면은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25년도 같은 경우는 원래 페드가 찍어놓은 점도표랑 비슷한 레벨에 있었는데 이제 위로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이미 인정하기 시작한 부분이 인 것 같아요. 25년도. 점도표가 24년, 25년 말이 얼마인데요? 25년도 말이 3.75, 3.5 정도에 가 있는 건데 이제 네. 위로 올렸어요. 점도표에서 제일 많이 찍었던 거는 3이었어요. 3.25였는데 거기서 3.75로 올려버린 거기 때문에 거의 50bp 올린 상태가 돼서 오히려 점도표 평균치 찍었던 여기 하늘색 제일 많은 거 네. 이것보다 위로 훨씬 더 올라가서 지금 여기를 찍혔어요. 그렇네요. 빨간색 점 찍은 걸로. 그렇네.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시장은 하고 있다. 지금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에서는 막
뭐 이렇게 AI 때문에 핫하지만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의외로 지금 오버하게 시장이 돼 있었다라고 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그래도 페드가 점 찍은 대로 들어왔어요. 24년도 말 점 찍은 데 아래 있었거든요. 아예 제일 밑에 찍은 사람보다도 더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위로 좀 올라와서 그래도 아직 그 평균 찍은 것보다는 아직도 아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페드가 좀 오버했던 것 같고,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레벨로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시장에 반영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S&P가 제일 이제 유력하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푸 쪽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래쪽도 그렇게 심하게 보고 있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천 풋 자체도 잘 모르겠다라고 행사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식이니까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은 거죠. 예. 예.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는 매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오히려 종류별로 쫙 다 매도라고 매수를 섞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도 좀 막히고,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맨날 그때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S&P 이거 하신 분들은 다 벌었어요. 맞아요. 맨날 제자리에 끝나서 프리미엄 다 먹고. 빅테크가 엄청 오르고 엔비디아가 뭐 하루에 250조가 올랐지만 다른 애들이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다 똑같아진 거죠. S&P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한 거죠? 번 많이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다 먹었고, 그러면은 여기서 움직이려면 제가 애플을 말씀드린 게 애플이 움직여야 S&P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다우도 미국은 그렇고. 애플, 한국은 삼성전자네. 네, 그 두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게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거 보시면은 모양이 월화수 쫙 받았다 목금 금요일 날 너무 드라마틱하죠, 그림이. 야, 그렇네요. 이걸로- 우리 저거 맨날 그려놓고 생각해 보는데 저 그림이 저렇게 될지 몰랐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월화수에서 빠지면서 실제로는 네. 조정을 거쳐서 여기서 잘 산 분들은 되게 좋을 수 있는 거죠. 완전 점프해서 올라갔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지난주 걸로 이쪽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쪽만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월화수는 좀 조용했다가 목금에서 쫙 올려버렸잖아요. 목이 더 컸고 금요일이 약간 이제 빨간색으로 조금 헷갈리게끔 해줬다가 월화수 조정받은 다음에 그냥 엔비디아로 끝장을 봐줬잖아요. 저 근거 없는 얘기 하나 해도 됩니까? 요즘 목요일날 오르면 금요일날 오르는 것 같아요. 목요일날 오르면 금요일날 오르면 한 서너 번 그런 것 같아요. 방향성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네. 이제는 월화수랑 반대로 간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아, 박스권이다. 예, 박스권이다가 더 맞아 보이고, 근데 지금 그게 피보나치 23.6% 레벨이 이제 걸리는 데가 14,406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제가 보통 찍을 때 2021년도 11월 고점, 그 다음에 2020년도 3월 저점 두 개를 연결해서 피보나치 그 리트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거를 조정을 나스닥 100으로요. 나스닥 100으로요. 이제 나스닥 100하고 나스닥 종합도 엄청 차이나요. 네. 네. 왜냐면 이제 100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00은 선물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네. 투기하는 세력들도 많고 이래서 네.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나스닥 100으로 봤을 때 14,400 정도 선에서 걸리기 때문에 지금이 딱 400인데요. 거의 비슷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위로 더 뚫으려면 썸띵 뭐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그냥 위로 더 가려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애플이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애플이 실망감을 던져주면 결국은 여기서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칠 거고, 그게 뭐 13,000 뭐 한 700이나 이 정도 조정 거치고 그리고 가더라도 다시 가야지, 여기서 계속 가기에는 좀 오늘 미국이 중요하네요.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차피 해석하는 요인에서 이제는 또 이제 부채 협상 그럴 거 아니에요. 거봐 별거 없었어 이럴 거라고요 이제 또. 아, 부채 협상 처음부터 별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변동성 부분은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부채 협상 때문에 되게 상승세일 것 같았는데 오히려 변동성들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내에서는 약간은 이제 오히려 다운 쪽으로 보는 게 단기 조정 정도를 거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슈팅을 더 할래, 저번에 엔비디아처럼 이거를 지금 기대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레벨까지 오지 않았나? 애플이 뭔가 썸띵 해주면 뭐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엔비디아처럼 한번 해주면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이동평균들 선하고 봤을 때는 이격도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과매수권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옆으로 가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포지션을 줄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